3당은 반발하고 있고요. 인사청문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곳이죠. 국민의당 송금주 대변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국민의당 기본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 어제 그런 발언을 하셨죠. 강경화 네. 후보자에 대해서 강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 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좀 더 뭐 야당과 좀 여러 가지 협의를 한다거나 좀 수정안을 내놓거나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사실상 그 강행 의사를 뭐 밝히셨는데요. 예, 저희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아쉽다. 근데 이제 어제 국민의당의 입장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성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입장 발표를 네. 보면 이게 이제 한 줄로 요약하면 여론을 앞세워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표현이 됐던데요. 네. 저희 대변인 논평으로 네.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긴급 상황 이렇게 규정을 하고 아마 잠시 후에 비상대책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 연석회의에서 앞으로 당의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기 수화기에서 조금만 입을 떨어뜨려 주시고 네, 숨소리가 너무 거쳐서 좀 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어겨진 것은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야당이 반대하면 뭐 장관 후보 임명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인사청문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무력화시킨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인사청문 제도의 실익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익이요? 예. 그러니까 인사청문 제도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보시는 이제 입장은 인사청문 제도를 통해서 야당이 철저한 검증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꼭 대통령이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 나가서 청와대는 인사청문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폄하시키는 발언을 했거든요. 뭐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인사청문 제도를 통해서 장관 검증을 하는 절차 자체의 실익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게 되고 또 나가서는 실제 대통령께서 또 야당과 이런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서 협치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대통령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은 장관의 경우에는 물론 표결로 정한 다른 보직들은 표결을 합니다만 장관의 경우에는 실제 인사청문회가 참고인 것이 맞는 것이 장관은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이 있긴 하지만 국회를 통해서 검증을 거쳐보고 그리고 보고서 결과를 대통령이 참고해서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법의 취지 아닌가요? 만약에 부적격 보고서가 나오면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러면 법이 그렇게 정해졌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법 자체가 장관에 대해서 뭐 헌법이나 법률에서 국회의 동의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대통령께서 국회 청문 절차에 따른 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뭐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도 강제수 농림부 장관에 대한 절차에서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문 대통령 본인도 과거에 청문 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 부분들이 있고 또 여당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이 당시 야당일 때는 청문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피력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당이 된 입장에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당에서 의총을 통해서 또 논의를 하겠지만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외교 안보 라인을 정하는 문제이고 또 강경화 지명자에 대해서 계속되는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도 네. 이러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고, 그러나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뭐 국민 여론이라는 큰 범주에서 보셔가지고 사실상 문제가 없는데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논의가 나가지 못하고 결국 대통령이 바라는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그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화 지명자가 정말 필요한 분이고 또 앞으로 그 외교 정책을 펴는데 본인한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물론 조각권이 대통령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뽑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 그 야당과의 관계들을 좀 조율하시고 또 여러 수정안들을 제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만약에 강경화 지명자가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그 국민에게만 할 것이 아니고 야당에게 직접 설명을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뭐 정무수석이나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고 일단 그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역할을 한번 줘보겠다. 다만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국회 해임 건의권이 있으니까 그 해임 건의권이 행사되었을 때 그 해임 건의가 되었을 때 해임을 시키겠다는 정도로 그런 정치적인 약속, 이런 수정적인 제안 같은 것도 해보시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여야 대통령과 야당 사이의 그런 노력이 없이 결국은 그 야당이 계속 그 어떤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서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강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청와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충분히 검증되었고 통과되었다. 그래서 임명을 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리했던데요. 청문회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최근 여론은 임명하라는 게 이제 60% 이상 나오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그럼 그 60%의 민의를 야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거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 초기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예. 대통령께서 잘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전임 대통령께서 원체 그런 소통 뭐 이런 전국 운영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했었기 때문에 그런 반사적인 효과를 얻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인사청문 절차뿐만 아니라 결국은 국정을 운영하는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께 소통하고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 그 국정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운영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야당의 입장 또 국회의 존재가 필요한 것인데 자꾸 국회의 존재 또 야당과의 관계에서 좀 더 좀 협력적인 자세를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보여주시지 않는 부분이 저희는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그 마치 야당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통령께서 인식하시고 또 그런 구도로 전개되는 것들이 좀 아쉽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뭐 국민의당에서는 그 여론이 60% 이상 되지 않느냐는 데 대해서 그러면 여론조사로 다 뽑지 왜 청문을 왜 하냐, 이렇게 요약되는 반론도 제기하셨던데 지금도 그 같은 맥락에서 여론도 중요하지만 야당도 파트너이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설득해달라, 조금 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여론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여론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저희도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청문 과정에서 그럼 전혀 문제가 없었느냐? 그럼 그렇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돼 왔고 과거에는 그런 사유로 또 임명이 안 된 경우도 있었고. 예, 그렇죠. 이제 야당에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지금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말씀하신 그 강경화 지명자에 대한 평가와 실제 청문 장소에서 지명자께서 보여주신 그런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가 좀 부족했다는 그런 야당의 인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메우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수정안을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지 않더라도 국회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수정안 이런 노력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각자 평행선을 달리는 구조로 왔다가 결국 대통령께서 여론을 이유로 이제 임명을 강행하시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잘 하길 바라고 또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길 바라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협치를 할 용의와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낙연 총리 인준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상황인데 자꾸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취지는 또 충분히 이해가는데 어쨌든 네. 어떤 상황에서는 양당 간의 결론을 내야 하는데 뭐 결정권자는 그 이제 과거 보고서 채택되지 않았던 경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것이 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서 남아있던 경우가 있었죠. 예. 예. 과거에. 네네. 그런데 이제 당시는 그 임명 철회하라는 여론이 60% 70% 부정적인 여론이 그랬단 말이죠. 그 경우에 여론이 혹은 민의가 철회에 있었고 그래서 야당이 법적 강제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민의와 함께 그 여론의 힘으로 결국 낙마를 요구하고 또 낙마를 관철시킨 건데 낙마시킬 때 여론의 힘으로 낙마시킨 거란 말이죠. 임명할 때도 여론을 감안할 수 있는 거죠. 아닌가요? 낙마할 때는 여론의 힘으로 낙마시켰는데 임명할 때는 왜 여론을 감안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저희가 임명권 자체는 네. 장관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인사청문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의 한마디로.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야당에 대한 존중과 성의. 야당과 협의를 하고 예. 강경화 후보자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내가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고 꼭 그 외교장관을 맡겨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그리고 나중에 그 맡겨놓은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한다면 법상 해임 건의 자체가 그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그때는 해임 건의를 존중해서 해임시키겠다. 근데 일단 기회를 줘보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라도 그 수정적인 제안을 한다든가 국회와 좀 협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아쉽고요. 어쨌든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든 상황 여기까지 와버렸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이렇게 되면 국민의당은 김희수 헌재소장 표결에서 부결표 쪽으로 결론이 날 공산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의총에서. 일단 잠시 후에 있을 의총 비대위원들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저희의 원칙적인 입장은 그 인사청문에 있어서도 건건히 대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하지는 않는다. 강경화 지명자에 대한 대통령의 강행이 있다고 그래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에 대해서 당론으로 부결을 시키는 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자매 투쟁을 한다든가 아니면 추경 절차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별개의 사안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의총이 열리니까 의총 결론이 나면 저희가 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본 입장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